네, 안녕하세요.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강도 설계법에 대한 직사각형 보에서 어, 직사각형 보의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런 이제 직사각형 보가 있다면은 상단에 요 상단이 이제 압축력을 콘크리트가 압축력을 받고 요 밑에 있는 것은 이제 콘크리트가 인장을 받지 않고 여기는 아예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장은 요 철근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요걸 이제 변형률 선도로 그려본다면은 요렇게 해가지고선 요게 요 라인이 요렇게 된다면은 콘크리트는 요렇게 변하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여기는 콘크리트의 변형률이 0.003 될 때 파괴가 일어난다는 거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FY 요 변형률 철근의 변형률만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는 인장 여기는 압축을 받겠죠. 콘크리트는 압축 여기 철근이 인장을 받겠죠. 그리고 요 변형이 전혀 없는 데가 여기가 이제 중립측이라 그러죠. 그래서 중립측이 이제 여기까지를 우리는 C라 그러죠. 이렇게 소문자 C로 표현을 하고 그래가지고서 이게 이제 변형률 선도고 그 다음에 응력을 표현을 하면은 콘크리트 응력은 어 요 콘크리트는 요렇게 변형률하고 요 응력하고 이렇게 했을 적에 요렇게 갖다가 요렇게 꺾이면서 요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 변형률 요때가 한 0.003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0.003일 때 요 시그마 1,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요 높일 때 뭐 0.00 뭐 2다 요럴 때 요 시그마 응력 요거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요렇게 생긴 면적이 요렇게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누워 놨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 처음에는 이렇게 됐다가 두 번째 되면은 요렇게 돼 가지고서 요런 형태의 응력 선도가 그려지는 거죠. 응력 선도가. 그래서 콘크리트는 이제 여기 요 면적에다가 요 비를 곱하면은 이제 콘크리트가 받는 요런 대문자 C입니다. 요 이제 압축력이 되는 거죠. 예. 근데 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불규칙한 모양이다 보니까는 이게 저 계산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등가 우리가 등가 응력 사각형을 그리는 거거든요. 요 모양을 요 모양이 우리가 요 모양이었지만은 요거를 같은 면적으로 했을 적에 요렇게 그릴 수가 있죠. 요 빨갛게 된 부분을 같이 요렇게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길이를 0.85 FCK로 하고 그 다음에 요 A라는 것은 여기 C보다는 좀 작아지겠죠. 요렇게 작아졌으니까 그죠? 요만큼 작아졌잖아요. 요렇게 작아졌듯이 작아졌어요. 그래서 A라는 것은 베타분의 C로 이렇게 요 베타분의 C로 표현을 해가지고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베타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 압축 강도는 요 사각형 사각형의 중심에서 작용을 하겠죠. 그러면 중심에서 작용하니까 EA가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 콘크리트의 압축력은 0.85 FCK 그 다음에 요 A 그 다음에 요 콘크리트의
폭 B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고, 반대로 이제 인장 쪽에서는 이제 요 철근의 항복 강도하고 철근의 면적하고 해가지고서 요게 T가 되겠죠. 요 인장력입니다. 요게. 그리고 요 거리는 여기서 아까 요게 D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 압축 축하고 철근의 중심축하고 요거를 D라고 그러거든요. 유효 높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D는 여기서부터 여기는 제수로 표현하면 얘는 D에서 2분의 A만큼 빠지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요 거리는 2분의 A예요. 그래서 요 C하고 요 T하고는 우리 우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력 짝힘. 예. 이 크기는 같고 방향이 틀린 거를 우력이라고 그러고 뭐 짝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두 개를 같이 놓는다면은 C하고 T를 갖다고 놓으면은 여기서 정리를 하면은 C하고 T를 갖다고 놓으면은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되고 요게 A는 얼마가 된다. 그래서 0.85 FCK B분의 FY A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 문제만 알면은 한 50% 정도는 풀 수가 있어요. 자, 그게 이제 요렇게 되는 거고, 공칭 강도는 결국에는 요 t에다가 요 젯을 곱한 거거든요. 예, t 젯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c 젯을 하는 게 요게 이제 바로 우리가 말하는 공칭 강도예요. mn. 그럼 설계 강도는 뭐냐? 여기서 파이 이 감소계수를 곱해준 게 우리가 MD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공칭 강도를 구하라 그러면은 요 Tjet이라 Cjet을 구하면 돼요. 근데 Cjet은 여기가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보통은 Tjet으로 구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공칭 강도 요거만이고 여기에 이제 이 강도 감소 계수를 곱해주면 설계 강도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지금 요 그림만 잘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께서 한 30% 정도는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여기에 알파는 이제 베타 C인데 요 베타 C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은 여기가 베타라고 놨을 적에 우리가 콘크리트 강도가 28메가파스칼 28메가파스칼은 이 베타를 0.85 여기가 0.85가 되겠죠. 네. 여기까지는 0.85 무조건 0.85 미치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 56보다 클 적에 여기 56이 됐을 때 클 적에는 여기가 얼마냐면은 0.65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상은 0.6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울기는 요 거리만큼 하고 요 높이만큼 요거를 비를 하면 되죠. 요 삼각형 직삼각형이니까는. 그래서 요 기울기가 바로 0.007이에요. 0.007. 이게 이제 이쪽 밑으로 가니까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8에서부터 56은 0.85에서 마이너스 0.007 FCK 28 요 중간쯤에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35다 이러면은 여기다가 35를 하면은 이 베타 값이 나오는 거예요. 요 문제 보시면은 천천히 보시면은 요게 이렇게 베타 값은 0.82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강도 설계법에 의해서 이제 계산 문제들이 나오면은 이런 문제들이 유형들이 이런 문제의 유형이에요.
폭이 300이고 유효 높이가 550인 단철근 직사각형 보에서 철근이 1500 미리 제곱이 배치되어 있다.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강도가 FCK 28메가파스칼일 때 철근의 항복 강도는 FY는 400메가파스칼이다. 이 단면에 공칭 힘 강도를 구하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공칭 힘 강도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MN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요 단면을 한번 그려보면은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요 철근이 있고, 자, 유효는 요 철근의 중심에서 압축축 그 끝까지가 여기가 얼마요? 550 미리고, 그 다음에 요 B가 여기서부터 여기가 300이 되는 거예요. 300. 자, 그리고 요 단면적은 요 철근의 단면적은 여기가 있죠. 1500. 그 다음에 이 콘크리트의 강도는 28메가파스칼. 그리고 이제 철근의 여기 항복 강도, 요거의 항복 강도는 400메가파스칼이에요. 이때 공칭 힘 강도를 구하라. 우리 공칭 힘 강도는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TZ이지요. TZ. 그래서 T는 뭐예요? AS하고 FI죠. Z는 D에서 마이너스 2분의 A고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건 지금 요 A밖에 없어요. 그러면 A는 아까 얘기했듯이 요 C는 T하고 같다. 우력은 크기는 우력이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여기서 요 A에 대해서 다 넘어가면은 0.85 FCK B분의 FY분의 AS 이렇게 돼서 84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요 84를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죠. 요 A 대신 이렇게 넣어줘서 계산을 하고 요 단위는 여기가 세 개는 키로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메가로 바꾼다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세 개가 가니까 0.304 메가파스칼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메가 뉴턴 뭐 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메가는 또 더 세 개 공이 세 개가 더 붙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공칭 힘 강도를 구하라. 요렇게 됐을 적에 그런 얘기죠. 그래 가지고서 요거를 보시면은 이 고정 하중이 무게가 아까 있는 이 콘크리트 무게에 요 0.4 그리고 요 콘크리트의 단면에 그 유해 높이 그래서 0.5 해가지고서 얼마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고정 하중이 이제 이 콘크리트의 무게인데 여기에 1.4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활하중에 대해서 요 30에 대해서 곱해준 거죠. 그래서 1.7을 곱해준 거죠. 그래서 하중 개수를 넣어준 게 이제 개수 하중이 된 거죠. 그래서 58이 되면은 아까 그 얘기했던 우리 8분의 WL의 제곱 소유 힘 강도가 요거잖아요. 그죠? 요게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WL의 제곱. 그래서 요 정도가 나오면은 설계 강도는 우리가 설계 강도는 이 공칭 강도에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는 우리가 이 지금 설계 강도는 자, 이것이 우리가 이 저기 소유 힘 강도보다 더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정도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기 설계 강도는 이 파이 6에 그러니까 파이 mn이 이렇게 mu 대신해서 mn은 파이분의 mu가 됐네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계산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철근하고 이 파괴가 이 철근이 파괴될 때 이 콘크리트도 파괴가 되면 아주 경제적이고 아주 이상적인 파괴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균형철근비라 그래요. 균형철근비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응력 선도를 구하면은 여기 압축선이고 여기 이렇게 되고 우리가 요걸 요 D라고 이러면은 우리가 여기가 중립적이고 우리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 높이가 C가 되겠죠. C. 우리가 저기 중립축의 C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0.003이 되겠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가 우리 철근의 변형률, 철근의 변형률은 ES분의 FI가 되겠죠.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자, 요 C분의 0.003분의 요 D분의 0.003 플러스 이거거든요. 그래서 C분의 0.003은 D분의 0.003 플러스 ES분의 FI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요거끼리 이렇게 곱하면은 바로 요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이 나오고 우리가 ES 요 철근의 탄성 계수는 보통 2.0 곱하기 10의 5승 메가파스칼이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요거를 요 밑에다가도 곱해주고 위에다가도 곱해주면은 600이 나오겠죠. 600분의 FIKT가 나오죠. 이제 요게 그래서 600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요게 이제 철근이 요즘에는 이제 강도가 좀 세져서 2.1로 또 표현을 해요. 2.1을 원칙적으로는 2.1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뭐 660이 될 수도 있어요. 660이나 630 뭐 이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2.0이라고 했을 적에는 600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요 베타 C를 이제 여기다 A에다 넣고 AS는 요 그 균형 철근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넣었을 적에 우리가 요 균형 단철근보의 균형 철근비를 요 식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식은 좀 우리가 반드시 좀 암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철근비라는 것은 여기 보면은 요 BD 이 BD의 AS만큼 우리가 철근이 들어가 있는 것을 이제 철근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BD분의 AS 이게 철근비니까 요거를 여기다가 넣어가지고선 계산을 해서 해보면은 요렇게 식이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 식도 반드시 좀 여러분께서 암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철근비에 대한 거 요거 아까의 그거대로 그대로 하면은 철근비라는 것은 요 B분의 D만큼에서 우리 그 철근량 들어간 거 이 콘크리트의 이 면적이죠. 콘크리트 면적에 이 철근이 이렇게 해서 B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서 보면 0.01 이게 이제 균형 철근비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균형 철근비 이거 다시 한번 했고요. 여기에 의해서 이제
철근 항복 응력이 FI는 400메가파스칼이고 단면의 유역 높이가 D 500인 균형 단면의 중립축 위치 해가지고서 하면은 여기 이제 중립축 위치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유도됐으니까 바로 여기에다가 요 FI 대신 이제 400만 요거 넣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요 정도만 여러분께서 좀 공부해 두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균형 철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참조를 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상적이긴 한데 우리가 저기 뭐냐 하면은 콘크리트가 파괴될 때 딱 철근도 딱 파괴되면 딱 좋지만은 이게 가장 경제적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취성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취성 파괴가 일어나면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게 무너질 것 같으니까 빨리 도망가자 이럴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철근을 좀 더 적게 넣어요. 철근을 적게 넣어 가지고선 철근에서 먼저 파괴가 되게 만들어요. 그걸 이제 연성 파괴라고 그러는데 철근이 먼저 파괴가 되면 뭐냐면 철근은 늘어지잖아요. 우리가 철근은 요렇게 이렇게 가다가 한번 꺾였다가 다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철근은 이렇게 이런 곡선을 그리거든요. 우리 응력하고 항복 응력하고 변형량 곡선은. 근데 콘크리트는 한 번에 갔다가 또 꺾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딱 지나자마자 바로 꺾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도망갈 시간이 없이 그냥 그 건물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 대신 철근이 먼저 무너지게 만들면은 철근은 이렇게 늘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우 이게 위험하다 이러고서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성 파괴를 일부러 유도하기 위해서 철근을 좀 적게 넣어요. 그래서 얼마큼 더 적게 넣냐 하면은 그 0.75 요만큼을 더 적게 내요. 그 균형 철근비에서 균형 철근비보다 0.75만큼 적게 놓는다. 요거만 기억을 하시면은 여러분께서 또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도 같은 의미로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 취성 파괴와 가다 철근부. 그런데 너무 철근이 또 적게 들어가면은 또 철근이 있으나 마나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철근에 최소 들어가야 될 양이 바로 요 식이에요. 그래서 요식을 좀 암기를 하시고 요것도 좀 알아두시고 그래가지고서 요 문제하고 같이 보시면은 자 여기에 B가 400이고 유효거리가 650인 단철근 직사각모에서 배근해야 하는 최소한의 인장철근 단면적은 요 최소한의 단면적 했죠. 그래서 FCK를 400 여기 있고 0.25분의 FCK 26 이렇게 계산하면 0.003일이고 그 다음에 400분의 1.4는 또 0.003이니까 이 중에서 저기 큰 값을 쓰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이만큼 이상을 써야 된다. 그렇게 이 둘 중에서 큰 값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큰 값에다가 아까 BD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 아까 풀었던 그런 예제하고 똑같은 거고 요것도 이제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한번 참조를 하시고 그리고 이 지금 요 것들은 우리 그 부천대학교 박영훈 교수 강의 자료를 해서 지금 좀
어, 저기 다운을 받아 가지고선 제가 이렇게 공부하는 자료로 한번 여러분한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분한테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래 이거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될 것 같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단철근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이제 충분히 저기 요 문제들을 같이 보시면서 풀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는 T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